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이 얼마나 억울한 표정입니까? 이진숙이 컷오프 당하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잼통이 자르고 싶었던 나를 국힘이 잘랐다.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나를 국힘이 잘랐다. 회개한 컷오프는 능멸이자 대구시민 모욕이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수습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고성국이 중앙정치에서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깽판을 치다 보니 잠시 조용히 시킬 방법으로 툭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경호 혹은 유영아 중에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되면 자리가 하나가 빕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가 비는데 거기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진숙을 국회 입성시켜 보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컷오프 의미가 새롭게 변화해보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진숙이 보궐선거 후보가 되면 컷오프 시킨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퇴색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도 불가능하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고요. 자, 국힘원로의 직격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참패가 낫다. 줄을 무너져야 새정치 자리 잡을 것.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김병준입니다.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대구시장 보궐선거 이길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홍준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간접 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출마론이 급부상하자 홍준표는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대구가 도약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TK 신공항도 날아간다. 자, 이렇게 핵심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3월 전 홍준표 글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는 어떠냐라는 질문에 김부겸 전 총리는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에 언제나 화합에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차후 김부겸 총리가 출마 선언하면 홍준표 스탠스에 따라 대구시장 승패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오늘자 조사를 보면요.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75.4%, 잘 못하고 있다. 23.6% 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지지도 결과도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자, 민주당 53%, 국힘 28.1%. 자, 이건 뭐 더블스코어 차이 났죠. 엄청난 격차가 났습니다. 최근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강원도지사,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전부 민주당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울산시장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꽃 결과를 보면요. 김상욱 45, 김두겸 34. 그리고 울산시민신문 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상욱 46.2, 김두겸 자 35.3%. 격차가 많이 납니다. 문제는 양자 대결로 갔을 때의 결과고요. 다자 구도로 간다면 자 한번 볼까요? 표를 다자 구도로 가면 김두겸이 1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진보당이 12.6%나 가져갑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단일화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길 수 있다. 지금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친문의 부활을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제 그 인터뷰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아, 친문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네.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네. 꺼져가는 친문의 세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네. 김어준 또 조국 유시민이 손을 잡았다. 네. 그러니까 어제 유시민 씨의 그 ABC 이론 조국 대표가 바로 SNS 받아가지고 올렸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그 이해가 안 가는 해석 방법인데 지금도 저는 잘 납득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요즘 뭐 또 특히 뭐 친문 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나 논리가 또 일부 만들어진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친문 세력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내세우면서 친문의 위치를 팔았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정부에 해를 끼쳤던 뭐 이낙연 같은 사람들을 친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정권을 뺏어가지고 뭐 다른 세상을 꿈꾼다고 하는 것이라면 저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만은 이낙연류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정도의 세력을 이룰 만한 여건도 없고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친문 세력이라고 하면은 친문 세력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민주정부
정부를 앞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인지 그분들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당선시킨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건지 솔직히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지금의 민주주의의 역사나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가 진짜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죠.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역사로 자랑스럽게 지금 민주당의 회의실에 걸려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좀 역사에서 지우고 사진을 다 떼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만 그냥 부각시키고 오로지 그것만이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인지 그거가 아니죠. 그런 우리의 어떤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빛나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모아져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그런 역사적 경험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벽돌이 또 더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정말로 좀 역사인식을 가지고 좀 건강한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사안을 좀 잘 바라보고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잘한 분탕질이나 그 의견들에 휘둘리는 게 우리 민주주의가 되면은 민주주의 망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역사들을 계속 극복해온 우리의 어떤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도 좀 정리되고 우리가 또 이제 그 흑과 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만큼 또 그전에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있었던 일이고 소위 신문 감별사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 어떤 길을 가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억해보시라.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한테 갔던 사람들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도 크게 봐서 이제 그런 맥락하고 다르지 않다는 걱정을 하는 거죠. 저 보수예요, 보수. 진정한 보수죠. 예, 나라 걱정하고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저쪽 애들 막 중국 애들은 협중 만들고 툭하면은 요거 짧게 칠게요. 여러분, 저희들은 왜 이렇게 일본이랑도 협일, 협중, 그냥 모든 뭔가를 혐자를 다 갖다 붙여요. 왜 이렇게 혐오 충돌이야? 왜 이렇게 혐오해? 분노에 가득 차 있고 혐오에 가득 차 있고 할 줄 아는 게 혐오밖에 없어. 어쨌든 저는 우파예요, 여러분. 보수라고 할게요. 슬슬 보수당에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밑밥 까는 거예요. 나중에 보수라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수라고 밝히고 진짜 나는 보수였다. 응? 그러다가 이제 보수 쪽이라고 하다 보면 저쪽에서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제끼고 올라가는 거죠. 저쪽 당의 제일 위의 대표가 지금 전환길 아니에요? 전환길만 제끼면 제가 꼭대기 아니에요? 근데 저 전환길 제낄 수 있거든요. 네. 자꾸 이제 애들이 좌파 하니까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파 하겠습니다. 우파. 나 우파야. 나 보수야.